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중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최근 21년 3월에 중국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 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그리고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5년마다 향후 5년을 어떻게 해갈 거다, 나라의 정책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목표와 정책을 미리 시사해주는 이벤트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중국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 혁신, 내수 확대, 그리고 환경 보호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우선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21년부터 25년까지 R&D, 연구개발 투입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크게 늘리고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요. GDP 중 주요 디지털 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디지털 경제의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수 확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화율을 65%까지 올려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먼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환경보호. 이건 또 글로벌 트렌드죠. 그래서 2025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을 13.5, 18% 감축하여서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 실적 대비 저번 계획의 이제 저번 5개년 계획의 실적이겠죠? 거기 대비 2025년 이번에 나온 목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 분야별 경제 성장은 이제 GDP, 노동 생산성 증가율, 도시화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혁신 분야에서는 이제 R&D 투자 증가율 아까 7%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에 이런 연구, 기술 개발에 큰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뭐 특허, 경제, 디지털 경제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런 기술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민생 복지 쪽에 보면은 뭐 여기는 특별하게 알아볼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친환경,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소모 감소율, 탄소 배출 감소율 목표량이 나왔고요.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평균 예상 수명, 노동인구 평균 교육 이수 연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치밀하게 국가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점에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5개년 계획을 살펴보자면 경제 관련 주요 정책.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이제 보시면은 산업별 핵심 기술 공략 중심. 그래서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할 거냐? 인공지능, 딥러닝, 직접 회로. 이건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 산업. 실물 경제를 먼저 부양을 해서 중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흥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히토류 얘기 나왔고요. 특수 강철, 고성능 세라믹 등 소재 쪽의 기술 혁신을 얘기를 했고요. 신에너지차, 이게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쪽에 고성능 안전 동력, 배터리, 동력 시스템 등 핵심 기술 개발하겠다. 그래서 제조 산업에는 히토류, 특수강, 세라믹, 전기차, 배터리 이런 중국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수 시장 확대. 내수 확대로 우선 국내의 경제가 대순환되도록 우선 국내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수출 개혁 개방을 지속해서 내외적으로 모두 쌍순환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수 확대가 중점이니까 내수와 관련된 중국 기업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과정을 더욱 원활화시키고
화장품, 의류, 가족용 직물, 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고급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 이제 공산당에서 밀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 중에서도 화장품, 의류, 가정용 직물, 전자제품, 고급 브랜드가 나오면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수입 관세이나 우수 소비재의 선진 기술 및 중요 설비, 에너지 지원, 수입 증가시키고 주변 국가의 수출입 규모도 확대하겠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계획에서 우리나라 기업 또는 중국 내부에서 어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디지털화. 이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쪽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섞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인프라를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공적인 것과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하는 혼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고 블록체인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클라우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개방해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간소화를 통해서 국제적 통용 규정도 만들겠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금융 개방도 하고 이제 푸젠성 이건 이제 중국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와 이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국제항공 허브를 건설해서 이제 미국이 틀어막고 있는 그 말레이시아 밑에 부분이 아니라 이 위로 수출입 무역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무역 체제 WTO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입지를 넓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얘기를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쪽 분야의 기업들이 클 수 있겠죠. 하나 더 있네요. 민생 개선 해가지고 다양한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공동 부유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시진핑의 재집권을 위해서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졸자, 퇴역군인, 농민공 등 핵심 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산층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감독을 강화시키고 개인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공동 부유, 이제 부를 공동하게 분배를 시켜서 민심을 얻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관련 주요 핵심 분야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뭐 집적회로, 바이오 의학 이런 거 다 있고요. 제조산업, 내수시장, 디지털화, 대외개방, 환경보호, 민생개선 해서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뭐 인공지능,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환경보호에서 이제 대기 오염물 배출 감소 뭐 이런 분야들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분야들을 핵심적으로 키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적을 수 있겠죠. 중국 정책적으로 돕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이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느냐 해서 봤더니 지난 계획 2016에서 20년 계획에서는 GDP를 연평균 6.5%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중보다는 고속인 것 같아요. 고속 성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이것이 좀 특이했는데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과거에는 고성장을 지향했다면 현재는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 번 강조드렸던 R&D 투자 연평균을 7% 이상 급속도로 성장시켜서 중국의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기업,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대중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기술 자립을 목표로 제조 강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과 상통하죠. 그래서 핵심 기술을 자립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일부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격차를 많이 줄인 상태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수 확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제 내부적으로도 탄탄하게 키우고 외국으로 이제 무역도 열심히 하면서 쌍순환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뭐 디지털 경제, 5G, 클라우딩, 클라우드 컴퓨팅,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VR, AR 뭐 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정책에 알맞게 이 세모 표시 있는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는 뜻 같은데 디지털 경제, 제조, 첨단 산업, 내수 확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신흥 소비 분야, 환경 보호에서는 친환경 기술 시스템 등 청정에너지 이런 분야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아니죠. 중국이 주변 국가의 이런 무역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앞서는 기업이 있다면 또 중국과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이 제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또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성장에 같이 올라타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대비하면서 그 중국의 흐름에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중국이 환경 규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본 것 같은데 저는 중국 안에서도 어떤 분야의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 이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계획과 이번 계획의 환경 목표치 비교한 게 있는데 GD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장에서 고품질이기 때문에 딱히 목표가 없었고요. 도시화율 5년 동안 56%에서 60%가 됐는데 65%까지 상승을 시켜서 중산층을 확대시킬 거고 R&D 투자 증가율이 중요하죠. 2%대였는데 7%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린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환경 분야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국이 21년 3월 최근에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중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뿐만 아니라 중국이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을 밀어줄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투자는 또 공산당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밖에 나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한 분야의 산업이나 그 내부에 있는 기업을 마음대로 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투자 승률을 올리려면은 중국 정부가 어디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